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두 번째 시간으로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2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은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은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만일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이제 결혼한 경우에는 그 법률론 관계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그 연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혹 이제 만일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공제 대상 여부를 그 판정을 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라든가 그 장애가 치유가 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그리고 장애가 치유된 경우라면 장애가 치유된 전일의 그 사망에 의하여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소득 요건 금액을 이제 많이 충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서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법에서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법률혼 관계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식주의에 의해 법률혼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당해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즉 직계 존속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1번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소득 금액 요건이라든가 연령 요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연령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진짜 정말로 실제로 이제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 등이 이제 그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이는 우리가 앞에 질문 3번에서 봤던 거와는 좀 틀리게 판단을 합니다. 해외에 이제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라고는 이제 세법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득이 없어 함께 살면서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까? 며느리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본 공제 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까? 자, 이에 대한 답변은 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액 과세 표준과 그 세액이 계산에 관한 규정을 이제 우리 거주자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인적 공제 중에 이제 비거주자 본인 외의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 자녀세액 공제, 그리고 특별세액 공제는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의 그 연간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자, 그 연간소득금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소득금액과 이제 분류과세되고 있는 퇴직소득금액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을 이제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소득 금액 등 이때 이제 비과세와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런 모든 소득 금액을 합한 종합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을 하여 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 질문입니다. 연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기본공제, 그러면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를 월할 계산해야 하나요? 잠깐 너무 짧았네요. 답을 보시면은 그 기본공제와 이제 그 경로 우대자 공제라든가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등에 해당하는 추가 공제는 우리가 월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요, 연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우리가 적용되는 그 특별소득공제라든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당해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4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파견 근무인 국외 출장 명령을 받아서 지금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러면 비거주자로 기본공제만 가능하나요? 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례죠. 이제 요즘은 워낙 다국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좋은 사례가 될 텐데, 그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그 자산 상태의 그 유무를 이제 파악을 하여 파견 기간의 그 종료 후에도 재입국을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때에는 그 파견 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그 영주권에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고요. 이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그 추가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Q&A로 알아본 연말정산 2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3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